자, 안녕하세요. 벌써 지금 7번째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 시기 정도면 이제 내신이 한 4주 정도 남았을 무렵이죠. 사실 오늘까지 하면 개념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틀 뒤에 올라오는 우리 문제풀이 영상까지 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과학 개념은 다 끝날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이 구름과 강수, 그 다음에 기권과 날씨 변화까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 부분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구름은 구름이고 강수는 비 내리는 거고 기권 그냥 뭐 따뜻하고 뭐 차갑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적 워딩들 자체가 꽤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우선 개념, 얘가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말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얘가 대체 뭘 말하는지, 세 번째에서 무조건 봐주셔야 되는 건 자료예요. 자료 해석 능력. 총 세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구름과 강수 파트에서 제일 처음 보는 거는 포화입니다. 포화. 자, 우리 이제 곧 어떤 시기가 다가오죠? 장마 시기가 다가와요. 장마 시기 다가오면 좀 습하네, 습하다 하는 것 때문에 볼 거예요. 그래서 포화라고 하는 건 공기 자체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보면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그램으로 나타냈어요. 즉 kg 분의 g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X축 보면 뭐죠?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온도다, 맞지? 그럼 여기를 우리 여름이라고 보고 여기를 우리 겨울이라고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습해요. 습하다는 건 공기 중에 물방울, 즉 수증기가 많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증기량이 여기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은 건조하죠. 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량이 작은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부터 해석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빨간색 선은 이미 포화 상태야. 무슨 말? 더 이상 물방울을 더 습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상대로 밑으로 본다면,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로 본다면 여기는 불포화 상태라고 불러줘요. 어려운 말로.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머금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위로 간다, 그쵸? 파란 색깔 곡선을 과포화라고 불러줍니다. 어려운 말로.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수증기량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눈 내리죠? 그래서 응결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는 순간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낮으면 무조건 응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슬점. 왜 점이라고 할까요? 그래프상에 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미 도달을 했대.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즉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게 되죠. 즉 여기에서 B와 A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똑같은 기온상에서 비교를 하게 된다면 B의 수증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슬점이 더 높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선을 딱 봤을 때 똑같은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이슬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여기에서 이슬점을 볼 때는 무조건 가로로 시선이 가셔야 돼. 가로로 시선이 가시면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으로 가면 갈수록 이슬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가로는 그러면 이슬점이 같다라고 보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대 습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습한지를 봐야 돼, 건조한지. 그래서 이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보시고 실제 수증기량을 본 다음에 100을 곱해주시면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았을 때 지금 똑같은 그 기온에서 지금 포화 수증기량은 A 받을 거야. 즉 10으로 다 적어두는 거야, 분모를. 자, A점에서는 10만큼 있고 B지점에서는 6만큼만 있고 C지점에서는 3만큼만 있어. 그래서 100%, 60%, 30%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 곡선에서는 상대 습도가 무조건 100%이다.
여기서는 상대 습도가 상습이라고 적을게. 100%이다 아니다? 맞다. 그 다음에 저 곡선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재 상대 습도가 더 낮게 되죠?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거든. 외워주셔야 돼. 자, 볼게. 자, 생각합시다. 생각. 과학은 무조건 생각이에요. 시간이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플러스예요. 그러면 우리 가장 더운 시기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시기. 초등학교 때 배웠어. 언제? 14시 오후 2시입니다. 14시 여기 끌게요. 끄었어요. 13시로 건데 미안해요. 14시로 여기 끌게요. 자, 14시 15시경에서 뭐가 덥다고? 태양이 가장 많다고. 그러면 기온이 높아야 돼. 몰라도 그냥 기온 하나 찍는 거야. 자, 그럼 더운 날에 습도가 상대적으로 많을까 적을까를 생각하면 맑은 날의 경우에서는 상대 습도가 가장 낮게 됩니다. 왜? 더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을 수가 없다고 다 증발해 버린단 말이야. 습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있을 점은 거의 일정합니다. 언제는요? 맑은 날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외워주셔야지. 왜 그런지. 대기 중에 포함되는 수증기의 양은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가 답이 되죠. 맑은 날에서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는 거야. 흐린 날에서는 좀 습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햇빛이 날기도 하고 이러니까 의미가 계속 달라지는데 맑은 날에서는 항상 같은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체크부터 먼저 갈게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포화 상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증가되고 얘네가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게 되죠. 이슬점이 같고 기온이 다른 두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어떻게 된다고? 이슬점이 같으면 무조건 같게 된다고. 자,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공기 중에 수증기 자체가 지금 응결되게 되겠죠. 맑은 날에서는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OX 퀴즈 갈게. 포화 수증기량 자체는 1kg 분의 g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맞죠? 포화 상태는 항상 상대 습도가 1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2, 3시경에는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될 수가 없죠.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을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눠서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 자체를 상대 습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 구름의 생성을 볼 겁니다. 구름은 그냥 뭉게뭉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와의 열을 주고받지 않고 공기의 부피만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선생님이 지금 그렸어요. 동그라미로. 자, 사람 입이 이렇게 생겼죠. 너무 무섭네. 자, 이 사람이 네모박스라는 방 안으로 보게 될게요. 여기 방이야. 자, 공기는 방 안에 무조건 있죠. 사람 입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 공간으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 밖에 이 동그라미 얼굴 밖에를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자, 어디가 더 부피가 커 보이지? 누가 봐도 방이 더 커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공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빨간색에서 파란색 입으로 간다. 맞죠? 사람은 36.5도고요. 대부분의 방은 2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하고 먹었을 때 공기는 지금 뭡니까? 단열, 팽창이야, 압축이야? 압축된 거야. 왜? 부피가 더 큰 데서 부피가 작은 내 입 안으로 들어왔거든. 그래서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을 단열 압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지금 줄어들어서 기온이 상승된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후 하고 내셨어요. 빨간색으로 그릴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내셨다. 그러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훅 갔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단열 팽창이 돼요. 단열 팽창이 돼서 얘는 부피가 늘어나서 기온이 하강되게 되죠. 작은 입안보다 이 큰 방안으로 후 내셨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된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구름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 수증기가 모여서
흰색으로 내 눈에 보이네. 얘는 단열 팽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지? 구름은 단열 팽창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에 생겨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왜 계속 형광펜칠하냐면 이 부분은 무조건 중요하거든. 그래서 공기가 상승돼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하강되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고요. 구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알겠지? 다시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보면 지표면에서 갑자기 가열되는 경우,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기압이 낮은 곳에서 공기가 훅 모여드는 경우, 그 다음에 찬 거랑 따뜻한 거랑 갑자기 만나는 경우. 됐죠? 자, 그래서 강수를 볼 겁니다. 강수는 비나 눈 때려지는 걸 말해요. 구름에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수 과정을 두 개를 볼 거야. 자, 열대지방, 저희도지방, 베트남 생각하면 돼.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너무 더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생각할 거야. 한국 눈 오는 지역 있죠? 선생님은 부산 살아서 눈을 잘 못 보지만 부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트남은 뭡니까? 눈이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곳이야. 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만 일어나는 따뜻한 비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한국은 눈도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수증기에 과냉각적인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알갱이를 어려운 말로 빙정이라고 부르고 수증기가 만나서 눈이나 비가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비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체크 보면 외부와의 무엇을 주고받지 않고 열을 주고받지 않고 공기의 부피가 변하면서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고 하죠.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 늘어나는 순간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리고 맑은 날 강한 햇빛으로 지표면의 일부분 자체가 가열이 되는 순간 구름 생성되는 거예요. 열대지방이나 저희도지방에 생기는 구름 자체는 물방울로만 이루어지지만 고위도나 중위도 지방에서는 무조건 뭐 생긴다고? 얼음 알갱이가 생긴다고. 어려운 말로 빙정. 자, 그래서 단열 압축된 공기 자체가 지금 상승이 된다. 맞죠? 팽창이 뭐라고 했어요? 기온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며 단열 압축되어 생성된다. 얘는 틀렸죠. 단열 팽창이라고 했어요. 기압이 높은 곳 아니고 기압이 낮은 곳. 그 다음에 구름에서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내리는 비는 얼음 알갱인데 어떻게 열대지방에 있냐고. 틀렸지. 자, 공기가 상승하고 부피가 변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고 단열 팽창이라고 했다.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성된다. 단열 변화는 단열 팽창이라고 했죠. 팽창합니다만 쓰면 안 돼. 단열 팽창이라고 꼭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실험 볼게요. 구름 발생하는 걸 볼 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뚜껑을 바로 닫은 거 하나랑 뚜껑을 열어버린 게 있어. 그러면 어디에서 부피가 더 감소되는 거야? 부피가 여기에서 더 감소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열어버리니까 부피가 더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닫는 순간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여는 순간 단열 팽창이 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압축되는 순간 기온이 올랐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야죠. 맑다. 근데 기온이 떨어지는 순간 내 눈에 물방울이 얼음 알갱이로 보인단 말이야. 뿌옇게 흐려지는 걸 말합니다. 알았죠? 자, 여기 안에서 페트병 안에 향연기를 넣었을 때랑 넣지 않았을 때를 보면 향연기를 넣은 순간 더 많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간이 펌프를 누르는 순간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죠. 근데 여는 순간 기온은 하강하게 됩니다. 간이 펌프를 열면 페트병 내부 공기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면서 단열 무엇이 일어날까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문제 4개 풀고 넘어갈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 나타낼 때 이 곡선에 있는 것만 포화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A는 포화 상태이다.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B와 C는 상대 습도가 100%이다. 맞죠? 그 다음에 B와 D의 포화 수증기랑 같지. 세로 곡선 그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니은. 됐죠? 그 다음에 하루를 나타냈대. 자, 어디 끄라고요? 14 정도 되는 부분에 끄어보라고요. 그러면 높네요. 뭐가 높아요? 기온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낮은 건 뭐가 낮아요? 상대 습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항상 비슷한 거는 있을 점이에요.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자, 기온은 낮에 가장 높다. 맞죠? 상대 습도는 낮에 가장 낮다. 두 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가 밤에 높아지는 것은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게 제일 헷갈리는 선지인데 얘가 틀렸어요. 상대 습도가 밤에 높아지는 이유는 기온이 낮아서예요. 기온이 낮으면 우리가 수증기를 많이 그거 하겠죠. 못 가지고 있는다고. 기온이 높아야만 물방울이 형성되겠지. 기온이 낮으면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구름 생성 과정 대표면 8번 무조건 별표 치세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 학교 진짜 많아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들은 뭐냐면 공기가 먼저 상승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있을 점에 도달하면서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형성되게 되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0도 40도 나오고 지금 얼음 알갱이 같은 게 나왔어. 이거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무조건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이라고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기온이 낮아요. 물방울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얘는 기온이 물방울이 존재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B 구간에서는 이미 얼음 알갱이가 있죠. 얼음 알갱이랑 관행화 물방울 둘 다 있는 거예요. C 구간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한다? 아니죠. 0도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구름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늘은 조금 양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